기출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조건이 나와 있죠. 감상 수업의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감상 수업의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나눈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대화입니다. 중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2022 교육과정의 감상 수행평가의 중학교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거고, 기억에 들어갈 평가 방법을 쓰고,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을 쓰고,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네모를 치면서 문제를 푸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2번. 그럼 기억에 들어갈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지문을 읽어보면서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평가 과정에 학생을 평가의 주체로 포함하는 것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면 여기서 방법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건은 2022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답을 하시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우리는 교육과정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음악문화유산, 국가유산을 찾아서 감상한 다음에 이들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전통 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했더니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생각에 또는 그거를 감상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업과 그 다음에 평가가 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평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평가로서 뭐를 추천합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생이 학습한 내용이나 조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계하도록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때 볼 수 있는 거는 정보 수집, 분석 능력, 결론 도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평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심화된 지식 습득,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이 이제 심화된 지식이,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도 내용이 이제 그런 어떻게 작성을 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런 방법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 수행평가는 이런 어떤 것을 작성하는 수행평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떤 평가일까요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포함하는 것은 모든 별로 진행하는 과제인 만큼 동료의 기여도 및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호평가나 자기평가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여도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어떤 서로의 모든 별 평가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런 거를 하지만, 이거는 그거 외에도 어떤 교육적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 교육적 효과가 좋아요가 평가의 방향에 나와 있거든요. 이 평가의 방향을 먼저 다룬 모의고사 5회 문제부터 한번 보면서 이 답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제시 방법을 이러한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드렸어요. 가나의 평가 방안은 평가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평가 방향에 부합하는지,
이걸 하면서 제가 2022 교육과정의 평가를 정말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평가 방향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가 방향은 이제 이거는 제가 답으로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 내용을 참조하세요. 자, 아래에 교육과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설을 같이 해드릴게요. 답은 이거예요. 평가의 주체로서 자신의 음악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스로의 어떤 학습을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번 문제 답에서는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는 그것을 이제 반성하거나 같은 의미로 들어가면 맞게 할 텐데, 자, 여기에 평가의 방향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학생을 평가에 포함하게 되면 평가의 주체로서 자신의 음악 학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한 내용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성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절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되면 학습한 내용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주체로서 문제는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그렇게 해서 성찰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답을 하시면 이 부분은 맞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이 평가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상 영역에서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감상 영역에서의 평가는 실험지필법, 그 다음에 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는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누적 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이 누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토익 토론도 여기서는 하기는 하지만 토익 토론이 아니라 이렇게 결국에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결과물로 작성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수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토익 토론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거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창작 영역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관찰평가, 실기평가, 프로젝트 평가가 이번에 들어가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자기평가, 동료평가가 있고요. 디지털 기반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와 요거에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유튜브 강의를 해설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수업하면서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가 갖추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앞으로 이제 다시 1번, 그 첫 번째 물어봤던 거, 이거는 이제 파이널 코콕에서 교육론 정리문항으로 제가 드렸던 문제였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 상세하게 다뤄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을 각각 쓰세요 문제였어요. 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래서 종묘 제례악이 이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죠. 이거의 맥락과 기능과 기여,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 비평문을 작성하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 비평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뚜렷하게 보고서 평가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어울린 프로젝트 평가로는 제가 이걸 드렸는데, 예시로 음악극 발표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창작 영역에서 제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창작 영역에서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는 준비 계획, 실행, 발표라고 하는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준비 계획,
이 각각의 과정에서의 평가들이 이루어지는데 준비 그리고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돼요. 학생과 교사가 같이 주제를 선정하는데 주제망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활동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이 탐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구하고 협의하고 표현하기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로 이 결과물은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뭐 책일 수도 있고 스크랩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하는데 결국 이 보고서가 이 안에 들어가는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창작 영역에서 이제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보니 조건을 22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답을 쓰세요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출제자들은 여기 주어진 주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작성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출제자들이 의도한 문제의 의도는 답에 는 이제 보고서 평가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근거로 이번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평가 안에도 보고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떻게 채점되는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채점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에 대한 유형과 특징에 대한 거는 문제풀이반에서도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구 보고서 작성법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부과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것을 평가한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교육과정에 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나온 단어는 보고서 작성이라고 작성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거의 A형에 나오는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와 답이 그냥 똑같이 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 그리고 이제 간혹 교과서반에서도 조금 이제 가져온 부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풀이반과 교과서반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반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이렇게 문제답 그냥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대려이고 2배 길이로 합니다. 그래서 대려이고 여기 2배로 늘린다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2배로 늘리는 건 협종 그리고 이렇게 2배로 늘리는 거 중력.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비워놓고 청대려, 청협종, 청중력. 근데 자 문제는 3분 손익법을 적용해서 기억니은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쓰세요잖아요. 자 이번 문제가 제가 되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묻지 않고 적어도 2가지 지식이 여기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음향학적인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3분 손익법이에요. 그래서 3분 손익법은 얘가 도면 얘는 솔이에요. 얘는 라죠. 그 다음에 라시 도레 미 도 솔 레라 도 솔 레라 미 시 파샵 도샵.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되면 5도 위의 음을 얻고 그리고 3분의 4가 되면 4도 아래 음을 얻는다. 자, 요 조건대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청, 대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도샵, 그 다음에 솔샵, 레샵.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줬어요. 청협종으로. 그리고 얘도 청중렬을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길이가 여기에 옥타브 위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되려면 옥타브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때 음향악 곱하기 이 길이를 해서 이제 12개의 중성률을 얻게 산출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문제가 나와 있고, 요거는 뭐 다시 읽고 해설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반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똑같이 마스크, 그리고 인테르메디오는 오페라의 기원이 되는 세 가지 장르를 적으세요 해서 전원극 마드리갈 인테르메디오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 오페라의 전신에 관한 거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전원극, 마드리갈, 뭐가 있습니다. 인테르메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출제자들이 정말 술어를 잘 보시라고 하는 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간극이잖아요. 그쵸? 인테르메디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인테르메디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내용들이, 그 모든 문제에는 그 지문을 잘 읽어보면 호응 관계를 맞추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잘 읽고 친절한 출제자의 의도를 그리고 그분들이 준 단서들을 읽어내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래서 아까도 출제자와 대화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귀에 이렇게 맴돌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성의 있게 그 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정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어쨌건 이건 이제 그냥 단순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정보들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답형 문항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입형 내문항을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눠서 5번부터 12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